자, 이번에는 르네상스 한번 가볼게요. 르네상스라는 단어, 어원은 이렇게 돼요. 부흥, 부활이라고 합니다.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된 거죠. 이전에 있었던 것이. 그래서 르네상스의 이 부분이 스펠링이 이렇게 시작하죠. 영어 공부한 사람 좀 알 거예요. R이 붙으면은 다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 중세 서유럽 있죠. 중세 서유럽은 신중심인 사회였는데 과거 고대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인간 중심의 문화를 부활시켰다라는 것을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그 정신을 인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어떤 문화 사조를 인문주의라고 하고, 거의 쌤 봤을 땐 같은 단어예요. 르네상스 핵심 가치를 인문주의라고 하는데, 인간 중심의 문화로 두는 거, 르네상스, 인문주의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고대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의 문화였었어요. 단적인 사례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인간이 등장하죠. 신의 모습이 인간과 똑같고, 인간을 중심에 놨었던 실용적인 문화나 인간을 중심으로 놨었던 신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인간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림도 그렇고. 근데 중세로 들어가면은 서유럽의 크리스토교가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없어지고 신만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림 같은 거, 어떤 조각 같은 거 보면 거의 신의 모습이에요. 천사나 예수님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인간에서 신으로 주인공이 바뀌었고, 여기에서 인간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고대에 이러한 인간 중심의 문화를 부활시키고자 했었는데, 이 부분이 르네상스라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그 이유, 이 배경이 시험에 무지 잘 나와요. 솔직히 이쪽 페이지에서 저게 거의 100% 나와요. 안 나오면은 내가 범수 아들이라니까. 범수 내 사익감이라서 안 되나? 준교, 지난번 와이프라고 그랬는데 준교 와이프는 좀 그렇고, 준교 딸? 자, 넘어갈게요. 자, 왜 이탈리아에서 시작했을까? 꼭 알아둬야 돼요. 이탈리아가 옛날 그리스 로마의 문화 중심지였잖아요. 이게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흔적이 있어야지 복구시킬 거 아니야. 그리고 지중해 무역이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이런 도시들이 급성장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4 돈 좀 만지게 돼요. 사람들이 어때요? 돈이 많으면, 배가 부르면은 문화적인 것에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투자하게 되고. 쌤은 전 시간에 고3 이래로 혼자 자취했었다고 그랬는데, 대학교 생활도 쌤 혼자 다 해결을 했어요. 학비 쌤 다 마련했었고, 생활비, 책값, 교통비, 유흥비 다 선생님이 마련을 해서 썼어요. 쌤이 주로 방학 때는 노가다도 좀 하고 과외도 좀 했었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몇 천만 원 마련해가지고 공부하고 등록금 내고 해결하고, 가족도 용돈도 좀 주고, 그렇게 해결했었는데, 좀 좋게 표현하면은 생활력이 있었던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되게 촉박하게, 되게 여유 없이 살다 보니까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놀아본 경험도 별로 없고, 문화적인 어떤 관심, 취미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 좀 스면서 좀 젊었었을 때 좀 놀아보고, 좀 취미도 좀 해보고, 선생님이 많이 아쉬움 남는 게, 어렸었을 때 좀 피아노를 좀 배워놨었으면은, 나중에 기타에 취미가 좀 생겨서 치려고 그랬더니 악보를 볼 줄 몰라가지고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근데 선생님 내면에는 뭔가 음악적인 감성도 좀 있는 것 같아.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막 몸이 들썩들썩거리고, 그리고 체육 특수 생겼잖아요. 운동신경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어떻게 조합이 돼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막 열심히 뭐 하고 있죠? 네, 줌바하고 있죠. 줌바. 그러니까 이게 음악도 신나고 몸도 움직이고 선생님하고 좀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젊었을 때 그런 거에 좀 여유가 노출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거에 투자할 수 있었고, 그리스 로마 문화가 남아있었고, 비잔티움 제국 기억나죠? 얘네들이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했었잖아. 백업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백업. 스펠링 맞나? 백업.
그래서 그리스 로마 고전 서유럽에서는 흔적이 사라졌는데 그나마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백업본을 비잔틴 제국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서유럽에 USB로 꽂아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구를 시킨 거죠. 그것이 그 유명한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왜 먼저 시작했는지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개성이라든지 어떤 뭐 재능, 능력 이런 것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요새 유튜브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참 재주가 많구나, 참 다양하구나, 개성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그냥 소비만 했었을 때는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는데 유튜브를 선생님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제작하나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야지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부분이 재능도 있고 저런 부분에 관심도 갖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 옛날 먹방 같은 거 남들 먹는 거 뭐하러 쳐다보나 그랬는데 대리 만족을 하면서 좀 희열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먹방 그런 게 소재가 될 줄 몰랐어. 심지어 ASMR 소리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 막 저런데 뭘 관심이 갖는가 하는데 보다 보니까 중독성이 좀 있어요. ASMR 게임 놈들 게임하는 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참 재밌어하고 게임 먹는 거 뭐 소리들 별것들이 다 소재가 되고 사람들이 잘하고 특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전에 몇천 년 동안의 변화보다 최근에 유튜브로 상징되는 것처럼 최근에 인터넷과 결합된 이 문화의 변화의 속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개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작이고 알프스 이북과 구별지어서 공부를 합니다. 알프스 이북은 쉽게 표현해서 이탈리아 위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비판적이에요. 개혁적이고 비판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그래서 문학작품에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들 상당히 다 비판적이야. 이거 다 말았네. 일단 성격부터 구별해 줄게요. 이쪽은 좀 비판적이고 인간 중심의 개성이나 어떤 능력 중심하는 거.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 잘 나타나죠.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 이런 사람들 한 번쯤 다 봤을 법한 그림들이죠. 특히 모나리자. 그대는 나의 모나리자 빰빰빰. 모나리자라고 노래 부른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민 가수가 있죠. 이 사람 나한테 되게 좋아하는데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누구 노래인지 알아요? 맞춰보세요. 방금 부른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춘 사람 선생님이 1000포인트 줍니다. 댓글로 먼저 쓴 사람. 그 사람이 이걸 불렀어요. 선생님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자, 참고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의학이면 의학, 건축, 미술 다방면의 천재죠. 선생님 이 사람 볼 때마다 우리 조선시대의 정약용 선생님이 떠올라요. 대단한 천재죠. 정약용 선생님도 두루두루 다방면에서 자기의 어떤 뛰어난 업적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정약용이라고 부르고 싶어. 우리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고 서양의 정약용,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요 그림들은 선생님이 A4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보세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것들의 공통점은 다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 인간 중심의 미술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군주로는 이제 왕이잖아. 왕이 갖춰야 될 덕목, 왕이 되려면은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것을 서술한 책이고, 데카메론은 흑사병 앞에 배웠죠.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한 공간으로 10여 명의 남자 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눈 것을 정리해 놓은 책이 데카메론이래요. 야하대. 기회 되면은 아직은 읽어보지 말고 수능 끝나고 취업하고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읽어보고 싶어요. 데카메론. 자, 그리고 이런 성당도 있고, 지동설은 선생님 잠깐 얘기해 줄게요. 지동설에 좀 비교되는 게 이전에 천동설이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옮기고 있는 추세인데, 이 당시가 천동설은 지구가 네모난 판때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배가 있으면 배 타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리고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이동하더라.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더라. 이런 인식이 천동설이었어요.
근데 나 같아도 천동설 믿을 것 같아. 지구가 양발로 지지고 있는데 멈춰 있잖아. 그 태양이 눈에 보니까 이동한단 말이야. 나 같아도 지구는 멈춰 있고 태양이 돈다. 천동설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만원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동설이었던 거지. 알고 봤더니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더라.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이 전통적인 세계관을 깨부신 엄청난 인식의 틀의 전환이에요. 쌤 아까 유튜브 얘기했었지만 ASMR, 소리, 먹방, 게임 그런 게 지금처럼 각광받을지 누가 생각을 했겠어. 학교에서 옛날에는 막 게임 뭐 프로게이머 된다? 야 깝치지 말고 공부해. 책이나 봐. 네가 무슨 프로게이머야. 프로게이머 굶어 죽기 딱이야 했는데 지금 웬걸? 시대가 변했어요. 게임 잘하는 것도 자기만의 재능인 거죠.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공부만 해. 이제 뭐 한다고? 뭐 음악 한다고? 야, 깝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랬었거든. 솔직히 선생님도 대청고 처음 초창기 때는 어떤 친구가 이게 반주, 악보 그리고 반주하는 쪽에 취미를 가지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랑 감성적인 것 때문에 국어랑 음악 공부만 하겠대. 공부도 꽤 잘해. 근데 선생님이 야 그럼 나중에 취미로 하고 너 공부해 공부 막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친구의 재능과 어떤 끼를 살리지 못하고 죽이지 않았었는가 라는 후회스러움. 왜냐면 지금 막 워낙 시대가 변했잖아. 그 음악 쪽에서 돈 스파이크 봐봐. 돈 스파이크 음악 안 했으면 무슨 스테이크집 사장 할 것 같잖아. 그렇던 애들 막 저작력 봐봐. 작곡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어떤 부분 특정 분야의 능력 개성이 있으면은 그거 잘 살려주는 게 선생님이 교사 역할일 수도 있겠구나. 공부 최소한의 상식이랑 어떤 지혜를 갖출 정도의 그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하겠구나. 학교에서 지식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지식은 전달해야 되겠지만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키울 수 있는 정서적인 성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학교이고 교사의 역할이겠구나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식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찍고 있지만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오고 요새는 다 온라인 시대라서 지식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소재로 대화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교류하고 이런 게 교육인 것 같아요. 참고로 아까 얘기를 들었던 그 친구는 선생님 차남 친구예요. 참고로 선생님 차남이 선생님 반 제자였어요. 선생님이 3학 5반이었는데 거기 제자의 누나랑 선생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 누나라서 만난 게 아니라 누나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반 학생이야. 남동생이. 좁아요 그렇게. 그 친구인데 조 머시기라는 친구인데 차남 말고 차남 김씨고 저기 그 아까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애. 걔가 조 씨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군무원이 돼서 좀 그것도 7급 군무원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7급도 합격한 것 같아.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생활하고 있고 그 어머니를 선생님이 잘 아는데 지금도 선생님 자주 봐요.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들 이제 장가 가시기가 돼가지고 좋은 신부감 없는지 물어보고 다니더라고. 좋은 신부감 있다고 아주 이쁘고 착하고 이쁘다고. 그 누구냐고. 내 딸이라고. 내 딸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니까 웃으시던데 1등 신부감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정도 아까 얘기했던 그 제자 그 재능은 좀 아까워요. 물론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도 안정적으로 살긴 하는데 그 재능을 잘 살렸었으면 유희열, 돈 스파이크 막 스테이크로 찢어 먹을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갖췄을 것 같은데 그 꿈을 좀 접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이 영상을 볼 일 없겠지만 그때 선생님이 너무 생각이 좁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자기만의 소질과 재능을 잘 체크를 해보세요.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해줬었다라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재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기 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기나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탤런트, 배우 이런 거. 얼굴이 좀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통적인 세계관을 깨부셨죠. 코로나 때문에 또 바뀌었잖아.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 위주에서 온라인 시대가 또 도래했잖아요. 선생님은 그 전부터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도 지금 찍고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나중에 저기 뭐 EBS로 진출하기엔 시간이 좀 늦었고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쌤이 또 살면서 또 싸다고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 없겠죠. 그렇지만 쌤이 TV에 또 언제 나올지 몰라. 쌤이 TV 여러 번 나온 거 알죠? 한 6번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어, 쌤 TV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TV에 자주 나왔던 사람이니까 언젠가 TV에 나오면은 아, 종민쌤 끝내 저기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환호성 지르면 돼요. 나 저 선생님한테 배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자랑하면은 아, 쌤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인간중심. 이제 알프스 이북은 비판적이고 개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다 공통점이 비판적이야. 우신, 멍청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멍청한 신을 칭찬하는 거야. 제목 자체에 약간 희롱하는 게 느껴지죠. 유토피아, 있지 않은 이상적인 세계인데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있지도 않은 세계를 그리워하니까. 돈키호테, 몰락하는 기사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해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사들의 몰락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거고. 그리고 이런 그림 작품들도 사람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담은 모습이고, 요거는 중요해요. 구텐베르크의 활판이 세술 있죠. 예전에는 필사를 했었대. 필사는 베껴 쓰는 건데 책 한 권 필사하는데 2달 걸렸대요. 근데 활판 인쇄술은 요거야. 글자를 미리 찍어 놓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글자들이 있어. 근데 자기가 필요한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글자를 조합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필요한 글자는 요거. 너 일로 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글자 이거 해가지고 딱 색칠하고 딱 찍어내면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잖아. 뭐야? 줌바. 줌바. 자, 이렇게 찍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 필사, 베꼈을 때 한 권을 2달 걸려서 찍어낼 거, 만들어낼 거, 일주일에 책 500권을 찍어낸대요. 엄청난 일이죠. 이것이 지식과 성서 보급에 기여를 했는데 특히 이 부분, 성서가 성경책이잖아. 옛날에는 성경책을 신부님들이 독점했어요. 신부님들만 읽고 신부님들만 이 내용을 미사하면서 전달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구라를 쳐도 알 수가 없었어.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신부님들이 우리 보령지역에서의 최고 얼굴 잘생기고 줌바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은 대천중학교 박종민 선생님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와 하고 그러려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성경책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없거든. 구라친 거거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가 신부님이나 이런 사제직들, 성직자들의 전유물, 독점이었었다라면은 이것이 대량으로 이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대량으로 보급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성경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훗날 나중에 뒤에 배울 종교 개혁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대중화되었다. 지금은 내가 봤을 땐 이거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지금은 책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손가락 몇 개만 누르면은 선생님이 읽은 글을 누구나 다, 전 세계인 거 다 볼 수 있어.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지식이 누구나 쉽게 공유가 될 수 있죠. 지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알죠? 40여 년 전에 5.18과 비교해 봤을 땐 천지차이예요. 5.18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체가 TV, 신문밖에 없었는데 전두환이가 다 통제해놨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었어. 나중에 흘러 시간이 지나서 드러난 부분이고. 근데 미얀마의 이 사태는 현 시간으로 바로바로 SNS,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가 됐죠. 정보가 오픈돼 있죠.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요거라고 할 수 있어. 요거는 종이를 통해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오픈된 거라면은 지금의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학교도 그에 맞서 변화했죠. 선생님도 변화에 발맞추려고 조금씩 어깨너머로 배워 어때 학원이 있는데 그래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유튜브 안에 선생님들끼리의 커뮤니티도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거기에 지금 가입해서 어떻게들 하시나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는데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머리가 스트레스야. 그래서 요새는 이 정보를 어떻게 취사 선택하는가, 자기 걸로 응용을 해서 잘 만드는가, 이게 자기만의 능력이고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도 학생으로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으로서 잘 생각해보고 자기만의 브랜드, 능력 잘 성장할 수 있길 바랄게요. 자, 오늘 핵심
르네상스 의미 알아둬야 됩니다. 인문주의.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려고 했었다라는 거. 특히 요거 왜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술 분야에서의 르네상스 사례, 지동서 좀 알아두고. 알프스 지붕은 비판적이었었다. 구텐베르크의 활판이세술은 혁명적이었었다. 지식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이 정도는 알고 끝낼까요? 나 방금 딱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용수 주사님 저기 돌고 있거든요. 운동가 밖에. 방금 위로 지나가죠. 나랑 통하나 봐. 나랑 되게 친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